매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신당역에서 직장 동료에게 스토킹당하던 여성 영무원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벌써 100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젠더폭력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직장 내 젠더폭력 제보를 받고 있는 직장갑질 119에 여수진 노무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장갑질 119가 직장 젠더폭력 신고센터를 그동안 운영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운영했고 또 그동안에 몇 건의 사례가 접수됐습니까? 네, 신당역 사건이 9월 14일에 일어났죠. 예. 그 직후인 9월 21일부터 저희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약 100일이 지났는데요. 예. 현재까지 총 25건의 사례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25건을 피해 유형별로 구분하면 어떻습니까? 네, 피해 유형은 매우 다양했는데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이른바 성희롱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외모를 지적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또 악의적으로 성추문을 퍼뜨리는 행위, 그리고 가장 많은 행위가 바로 강압적인 구애 행위였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해도 자꾸 회사 밖에서 만나자고 하고 사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업 규모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라던가 비정규직 근로자 같은 이른바 취약한 근로자일수록 더 많은 젠더폭력 경험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취약 근로자들은 신고를 하기보다 그냥 퇴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리라는 기대가 훨씬 적은 거죠. 고용 형태 불안정이 이러한 젠더폭력에도 더욱 취약한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기업 규모가 작은 곳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네,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이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다 설명하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좀 공개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사무실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어깨 마사지나 어떤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었고요. 예.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단둘이 저녁 먹자고 불러내서 또 이걸 어쩔 수 없이 응했더니 모텔 같은 데 가자고 강요하고 더 심한 신체 접촉을 자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서울 본사에 있는 사장이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또 호텔로 불러내고 애인을 하자고 하면서 추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거절하기가 힘든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사장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관으로 상관은 뭐 사장부터 뭐 네. 위에 직속 상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폭이 넓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이런 젠더 폭력이 동료 간의 관계도 있지만 상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신고한 분들 가운데 회사에 알렸지만 해결이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직장갑질 119에 제보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회사에 알려야 될지 뭐 그런 초기 단계부터 상담한 분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많은 비중이 회사에 알려도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저희에게 상담을 하셨고 그런 분들이 상담이 한 절반 이상 되었습니다. 결국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이제 이런 건데. 네네. 제보자가 만약에 이제 제보 내용을 회사 쪽에서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유형이 바로 퇴사를 강요하는 유형입니다. 예. 회사가 성추행 가해자인 상사와 합의를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문제를 만들지 말고 퇴사하라는 그 유무원의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이게 응하지 않으면 없는 핑계를 만들어서 회유를 한 그 회사의 변명이 뻔뻔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아무나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도저히 수락하기 힘든 그러한 업무 명령을 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노무사님 그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요. 정확하게 네네. 들리지는 않아서.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에서 이런 이제 갑질, 젠더 폭력을 신고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퇴사를 하라고 정반대로 강요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젠더 폭력이 접수가 되면
그러면은 지금 법상으로 볼 때 고용주는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까? 네, 고용주는 신고받은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조사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라던가 조치를 한 후에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성희롱 사실로 드러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라던가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성희롱 신고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사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이 성희롱을 신고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오히려 주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지금 위법 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또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직장갑질 119에 이런 게 들어와서 만약에 노동청구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런 회사들한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법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예.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심각한 성추행을 범한 가해자에게 회사가 경고 같은 가벼운 징계만 하고 넘어가도 회사가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면 실제 담당하는 기관인 고용노동부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고용노동부 또한 직장 내 젠더 폭력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좀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0년에 전체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신고사건의 17.5% 사건을 사법 처리를 했는데 성희롱 조치 의무 위반 사건은 그것의 3분의 1인 6.4%밖에 사법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희롱 같은 젠더 폭력에 관대한 문화가 고용노동부라고 해서도 예외가 아닌 거죠. 법 조항이 있어도 그렇게 법 조항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이 가해지는 일도 별로 없고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25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됐다고 하셨는데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오면 직장갑질 119에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거죠? 네, 저희 직장갑질 119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무사나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우선 지원해드리고요. 예. 또 공익적 가치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 변론이나 또 언론 보도 등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갑질 119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일단은 법률 대응적으로 하는 것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법률 대응을 하고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슈화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언론에서 도움도 드리고요. 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직장갑질 119에 제보하신 분들 외에도 지금 제보를 망설이거나 아니면은 실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거는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혹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 10월에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젠더 폭력에 대한 특별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네. 저희 그 결과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중 3명 중 1명이 직장 생활 중에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응답을 했거든요. 예. 저희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고요. 성희롱보다 좀 더 심각한 성추행 경험도 여성 직장인 4명 중 1명이 경험 바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신당역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런 제보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장갑질 119가 처음 생긴 2017년도부터 젠더 폭력에 관한 상담이 계속해서 있어왔고 또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스토킹 같이 유형도 다양했고 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성희롱만 하는 게 아니라 폭언이나 폭행, 감시, 사생활 침해, 모욕 그런 여타 괴롭힘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좀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 신당역 사건 피해자처럼 직장에서 스토킹을 당한 분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직장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스토킹을 하는 겁니까? 네, 계속해서 직장 밖에서 만나자면서 문자 메시지나 선물을 보내면서 요구하는 경우, 또 상사가 매일 퇴근 후에 데려다 준다면서 차를 대기하고 기다리는 경우,
또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면서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등 행동은 모두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거는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벗어나고 싶은 매우 공포스럽고 끔찍한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해자들은 주로 어떻게 대처합니까? 뭐 나는 네. 당신을 뭐 아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스토킹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들이 성희롱도 그렇고 스토킹도 그렇고 가해자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젠더 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냥 뭐 좋아해서 그랬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더 오히려 참는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또 당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상사가 자신에게 뭐 집착하거나 성희롱을 가하는 경우에는 뭐 그것을 거절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특히나 만나주지 않으면은 뭐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다면은 따돌리거나 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피해자들로서는 이런 것을 당해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 제보 사례 중에서는 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려면 예. 사적으로 더 가까워져야 된다면서 만남과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직장 내 젠더 폭력이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는 늘었지만 분리 조치는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직장갑질 네. 1구에 제보해 오신 분들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제보 사례는 좀 심각한 경우들이 많아서요. 네. 신고를 해도 회사가 뭐 분리 조치는커녕 뭐 아무 조치 자체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분리 조치를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단 한 건도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젠더 폭력 사건 뭐 사례도 접하시고 제보 받고 상담도 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노무사님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네, 신당역 사건 같은 극단적인 폭력 그런 희생자가 한 분이 있기까지 우리 사회는 수없이 그냥 넘어가는 많은 여성들이 겪는 일상의 직장 내에서의 크고 작은 폭력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가 젠더 폭력에서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게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직장 내 불평등이라든가 조직 문화 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우리 모두 직장인 모두가 다 같이 검토하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직장인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 네. 사내에서 어떤 문화나 회사 쪽에서 네.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또 사법부 차원에서 노력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은 그 노동 행정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 자체가 이 직장 내 젠더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보이지가 않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 직장에서 직장 내 젠더 폭력을 그냥 쉽게 보아 넘기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신당역 사건과 같은 극단적 사례까지 가는 그런 포문을 열어두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노동 행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기업 자체에서도 그런 어떤 직장 내 젠더 폭력이 그냥 한 사람의 희생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회사의 어떤 그런 능률이나 또 직원들의 그런 인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안전을 책임질 책임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강화하는 모습을 좀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젠더 폭력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뭐 근거를 남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 직장갑질 119 센터 쪽으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까? 네, 일단은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나 젠더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를 사실은 만들어내는 게 입증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런 증거 확보가 되던 되지 않던 지금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제 저희 쪽으로 먼저 문의를 하셔서 네. 그거에 대한 최대한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요. 네. 꼭 저희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젠더 폭력이나 성희롱 관련한 전문가나 법률 상담 단체 그게 정 없다면 저희 직장갑질 119에 연락을 하셔서 꼭 그런 대안을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진 직장갑질 119 노무사였습니다.